이곳 사연들을 들으면서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깜짝 놀라기도 하고 공감을 한 적도 많은데요. 얼마 전에 저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기 위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답니다. 전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결혼을 준비했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체력이 떨어지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기로 결심하고 다녔던 헬스장에서 만난 사람이었죠. 매일 새벽마다 출근 전에 운동하려고 동네 근처 헬스장을 등록했는데 저와 마찬가지로 매일 빠짐없이 오던 사람이 남자친구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자주 마주치다 보니 부지런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인사를 하더니 점점 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했어요.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민주 씨 운동하고 나면 출근하신다고 했죠. 저번에 들어보니까 여기 근처 회사던데 회사 출근하기 전에 뭐 어디 갔다가 가세요? 시간 좀 남으실 것 같은데 저랑 아침에 커피 한잔하고 가시는 건 어떠세요? 저도 여기 근처 회사 다니고 있어서 시간이 좀 붕뜨긴 하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민주 씨한테 관심 있습니다. 민주 씨랑 커피 한잔하고 싶어요. 저는 아직 남자친구 만날 생각이 없어서요. 그리고 전 출근 시간이 빨라서 운동하고 나서 바로 가야 돼요. 커피는 못 마실 것 같네요. 매일 운동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시면 불편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민주 씨가 쉽게 허락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아침 운동 같이 나오는 동료로서 그냥 가볍게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저녁에 술 한잔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민주 씨도 아시다시피 저 아침마다 꾸준히 운동하고 거기다가 요 근처 탄탄한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안 그래도 여기 제 담당 트레이너분이 우재 씨 얘기 전한 거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남자친구 만날 생각 없다고 전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듣지 못하셨나 봐요. 직장도 알고 있고 지금까지 매일 마주친 것도 알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아직은 그럴 생각도 없어서요. 이해합니다. 저였어도 민주 씨가 저한테 접근한다면 부담스러울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 전에는 절대로 이런 적 없어요. 저 여기 헬스장 거의 3년 넘게 다녔거든요. 다른 트레이너분한테 물어보시면 이런 적 없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저 운동도 지금처럼 새벽에만 다니고 다른 시간엔 온 적도 없어요. 여기서 민주 씨한테 처음 들이대는 겁니다. 여기 명함 드릴 테니 다음에 만나면 꼭 커피 한잔 하죠. 남자친구는 제가 거절을 해도 매번 저에게 커피 한 잔만 하자며 말을 걸어왔어요.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꾸준히 운동을 갈 때마다 저에게 말을 걸어왔죠. 정말 끈질기기도 끈질겼고 그만큼 저에게 호감이 많은가 싶어서 어느 날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퇴근하고 만나자며 제 번호를 주기도 했어요. 그날 저녁 남자친구를 만나서 처음으로 자세한 개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시골에서 거의 환골탈태한 수준으로 성공한 사람이더라고요.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강했고 자신감도 넘쳤습니다. 그동안 만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죠. 그런 모습에 전 호감이 생겼어요. 민주 씨, 저 처음에 말 걸었을 때 엄청 당황하셨죠? 그때 저도 마음속으로는 긴장 엄청 많이 했거든요. 사실 저 그동안 여자도 많이 만나보기도 했지만 이렇게 한순간에 마음이 갔던 적은 처음이에요. 매번 사람들은 제 겉모습만 보고 다가왔었거든요. 뭔가를 바라기만 하는 사람들만 만났었는데 민주 씨처럼 제 명함 받고서도 별다른 반응도 안 보이신 분은 솔직히 처음이에요. 민주 씨는 이런 적 많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 씨한테 접근하는 사람들 진짜 많았을 것 같은데. 아니요. 한 번도 없었어요. 솔직히 그런 적이 없어서 당황한 것도 컸고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트레이너분들도 다들 한 번도 그런 적 없다고도 하시고, 솔직히 우재 씨, 저한테 몇 달 동안 계속 커피만 한 잔 마시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인지 저도 명함 보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럴까 싶기도 했거든요. 좋은 직장 다니고 있긴 하죠. 제 본가가 엄청 시골에 있거든요. 부모님도 저만 바라보고 사시고. 그래서 결혼은커녕 연애도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만나는 여자들은 제 직업만 보고 접근을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지는 보지도 않고요. 그런 거 보면서 회의감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자체만으로 좋다고 해주는 사람은 없을까 싶었는데 제 생각에는 민주 씨가 그럴 것 같았어요. 결혼에 대해서도 저는 빨리 하고 싶었지만 다들 그냥 조건만 보고 결정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이것저것 따지고 재고 만나요. 우재 씨는 결혼 빨리 하고 싶었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만나보신 분들 중에서는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하신 분은 안 계셨던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우재 씨 직업이나 지금 하고 다니시는 것만 봐도 부족한 것은 없다고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굳이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나 싶어요. 물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있었었죠. 솔직히 말하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그렇지만 막상 결혼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제 자체가 좋아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뭔가 조건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 게 맞지 않았죠. 솔직히 저를 정말로 사랑하면 조건을 달 수 있었겠어요? 전 그런 것들이 싫었어요. 물론 그런 거 없이 절 좋아해 준다면 전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무조건 노력은 하겠지만요. 남자친구의 자신감과 진실함이 저에게는 좋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바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매일 새벽마다 운동을 나왔고 술은 한 잔도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올바르고 고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더 믿을 수 있다 생각을 했죠. 연애를 하면서 한 가지 걸렸던 건 바로 데이트 통장이었어요. 사실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 그전까지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서로 데이트 비용을 썼기 때문에 굳이 통장을 써야 하나 싶었는데 남자친구는 연애를 시작하면서 자신은 계획 있게 사는 것이 좋다면서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서 쓰자고 하더라고요. 서로 직장인이다 보니까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한번 만날 때마다 돈을 무작정 쓰기보다는 계획해서 쓰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도였죠. 남자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들어 그렇게 데이트 통장을 만들게 되었어요. 평일에 시간이 좀 있었던 남자친구가 재빠르게 통장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고 그 통장에 매달 20만 원씩 넣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1년의 연애 기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데이트 통장에 적립을 했어요. 만나봤자 1에서 2주에 한 번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6개월의 연애를 하게 되면서 어느 날은 휴가를 맞춰 여행을 가자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재 씨? 안 그래도 이번 휴가 때 우재 씨랑 한번 맞춰보려고 하는데 우리 그래도 지금까지 통장에 있는 돈 꽤 되지 않아? 기간상으로는 해외여행은 좀 힘들 것 같고 그냥 가까운 근교에 1박 2일 여행 가는 건 어떨까? 그러면 따로 돈 모으지 않고서도 통장에 있는 돈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재 씨는 어떻게 생각해? 좋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안 그래도 우리 통장에 있는 돈 계속 쌓이기만 하고 우리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잖아. 우리 처음 연애할 때는 매주마다 그래도 한 번씩은 보자고 했는데 2주에 한 번 보니까 아마 그거 반도 안 썼을 것 같아. 근데 어쩌지? 나 그 통장 잃어버려서 오늘 말하려고 했는데 평일에 내가 다시 발급받으러 가야 하는데 못 갔어. 미안해. 정말? 그럼 인터넷 뱅킹으로 얼마 남았는지 확인은 못하나? 카드 만들었으면 인터넷 뱅킹도 신청한 거 아니야? 확인하면 되겠다. 우재 씨, 평일에 시간 안 되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어? 안 그래도 내가 저번에 우재씨 통장 만들어 왔다고 하길래 그냥 내가 갈 걸 그랬거든. 나보다 우재씨가 너무 바빠서 혹시라도 이렇게 잃어버리면 어쩌나 싶긴 했거든. 그러게. 잘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했었는데. 미안해. 그리고 내가 인터넷 뱅킹 신청도 안 했어. 솔직히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매달 돈 내는 게 힘들 수도 있으니까. 민주 씨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매달 넣었는데 그냥 주변에서는 말 못하고 무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하길래 그냥 처음부터 나도 믿고 통장만 만들었던 거거든. 어쨌든 카드로 돈은 쓸 수 있어도 자세한 내역은 못 보니 어쩔 수 없네. 내가 연차라도 내거나 점심시간에 은행 갔다 올게. 통장에 돈을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려고 하니 남자친구는 갑자기 통장을 잃어버렸다며 얘기를 했어요. 동시에 인터넷 뱅킹도 신청하지 않아서 잔액을 바로 확인할 수 없었죠. 미안해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그 앞에서 뭐라고 할 수도 없었고 고의가 아니었으니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남자친구도 다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매달 20만 원씩 저축을 해도 반의 반도 쓰지 못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카드로 조회를 해볼 수 있다 말하려고 했지만 그땐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쓴 돈에 비해서 넣어둔 돈이 많을 테니 굳이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다시 만들어 온다고 하는 남자친구를 믿고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한 달 동안 만남을 갖지 못했고 결국 한 달 만에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남자친구가 했던 말은 통장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다시 재발급을 받고 왔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바빠서 그러지 못했다는 말을 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오늘은 카드로라도 확인을 해보자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남자친구와 저녁을 먹고 결제를 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번 결제를 해도 되지 않아 물어보니 잔액이 부족하다고 뜬다 하더라고요. 우재씨, 좀 이상하지 않아? 우리 아무리 많이 써봤자 하루에 10만 원도 넘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결제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네. 저기서 금액을 잘못 입력해서 결제한 거 아니야? 나 매달 20만 원씩 분명 입금했는데 그것만 해도 얼만데 우재씨까지 넣으면 아직 잔액은 충분히 남았을 텐데 이상하다, 그렇지? 그러게. 잘못 결제한 건가? 카드가 고장 났을 수도 있지 뭐. 안 그래도 그 카드 읽히는 부분이 좀 벗겨지기도 했잖아. 그래서 결제가 잘 되지 않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혹시 내가 통장 다시 재발급 안 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진짜 하려고 했는데 이번 달에 정말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었던 거 있지? 민주 씨한테도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틈나서 겨우겨우 연락하는 거라고. 그런데 은행 갈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 그래도 좀 여유로워지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꼭 재발급해서 올게. 아니,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는 쓰는 돈은 별로 없는데 잔액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상하다고 하는 거지 뭐. 그래도 우리가 만나는 날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 밥만 먹고 헤어진 적도 많은데 그 돈 다 모아도 다 쓰지도 못했을 텐데 그냥 그래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말하는 거야. 우리 민주 씨 이런 거 되게 꼼꼼하구나. 내가 이래서 민주 씨 좋아한다니까. 안 그래도 다음 주에는 좀 한가해서 가보려고 했어. 민주 씨가 이렇게 신경 쓸 줄 알았으면 억지로라도 내가 갔다 올 걸 그랬다. 그렇지. 돈은 잘 넣어뒀는데 왜 부족하다고 했지. 이상하다. 뭐 나중에 확인해 보면 왜 그런지 알겠지 뭐. 잔액 부족으로 카드를 쓰지도 못하고 부랴부랴 제가 결제를 하고 나오는데 찜찜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이상하다며 여러 번 얘기를 해도 남자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 했어요. 다음에 꼭 재발급을 해서 오겠다고 하니 알겠다 하고 헤어지게 되었는데 집에 돌아와 그동안 썼던 내역을 다시 확인을 해봐도 모자랄 일이 없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렇게 찝찝한 채로 며칠이 더 흐르고 난 후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남자친구가 가족 행사가 있어서 평일에 이틀 동안 연차를 쓴다는 것이었죠. 그날 하루는 어떻게든 시간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그 전날부터 꼭 은행을 가보라고 말을 했어요. 남자친구도 알겠다는 말을 했는데 첫날은 너무 바빴다며 은행 갈 시간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그래도 미안한 마음으로 행사 안 가고 제 집에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겠다는 말을 해서 저는 급하게 연차를 쓰고 그날 쉬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저희 집에 온 남자친구는 출근하지 않은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전 그대로 남자친구를 데리고 은행으로 향했죠. 통장 재발급을 받고 나서 내역을 모두 확인을 해보니 그 몇 달 동안 남자친구는 한 번도 통장에 돈을 넣지 않았고 저만 돈을 넣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황당해 따져 물으니 남자친구는 우물쭈물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창피해서 민주 씨한테 얘기를 못했어. 내가 처음 사귈 때 내 상황 얘기했던 거 기억나? 우리 집 솔직히 넉넉한 편도 아니고 엄마고 아빠고 이제는 거의 은퇴하실 때라서 노후 자금에 다 돈 쏟아부으고 계시거든. 내가 나중에 결혼하면 민폐 안 끼치신다고. 그렇게 돈 다 저축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아빠가 투자한다고 여기저기 돈 끌어다 쓰시면서 사기당하셨더라고. 그거 해결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하길래 내가 몇 달 동안 번 돈 다 집으로 보내드렸어. 미안해. 민주 씨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처음에 했던 말이 있어서 염치가 없어서 말도 못 꺼냈어. 정말 미안해.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말은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번부터 통장 다시 발급해 보라고 했었잖아.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사정이 있었으면 나한테 미리 말을 해야지. 이렇게 말도 안 하고서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우재 씨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일은 해결한 거야. 다행히 일은 다 해결하긴 했는데 솔직히 이번에 해결만 하면 그동안 밀렸던 거 다 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나도 저번에 잔액 부족이라고 뜬다 하길래 엄청 당황했어. 내가 넣었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건데 너무 죄책감 들기도 하고 민주 씨한테 미안한 마음뿐이야.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다음 월급 받으면 나 밀렸던 거 다 낼게. 아니, 다 내고 안 내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사실대로 말을 했으면 좋았잖아. 어쨌든 해결했다고 하니 다행이긴 하지만 너무 당황스러운 얘기라서 우재 씨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다시 재발급 받아라 하지 않았으면 우재 씨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했겠어. 그냥 나중에 돈 넣어놓고 모르는 척 지나갈 수도 있었던 거잖아. 아니야, 내가 진짜 돈